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사 한다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위칭 문제를 좀 했었습니다. 스위칭 문제. 스위칭 문제라는 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반복되는 걸 말했어요. 그죠? 그 반대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스위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스위칭 소열이 문제는 동일해도 알고리즘이 좀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고 다른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칭이라는 게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이런 식으로 더하기 5 빼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더하기 9 빼기 10이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i라는 게 일씩 증가하는 거고요. h라는 게 합계, 누적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i가 0이었다가 i가 1 증가하고요. h는 그 i를 누적을 하고요. 그리고 물어보죠. i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9까지 해야 되겠네요. 9까지.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9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i가 9보다 작니? 네, 그럼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서 i가 1 증가하고요. h는 이제 i를 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됐죠? 자, 다시요. i가 0이었어요. i가 여기서 0에서 1을 더해서 i가 1이 됩니다. h도 0이었어요. h도 0이었다 칠게요. 그 0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럼 h는 현재 1이에요. 그리고 1은 9보다 작냐? 참이니까 내려갑니다. 그럼 i는 1에다가 1을 더해서 i가 2가 됩니다. h는요. h는 기존의 1에다가 지금 현재 변한 i를 빼서 1 빼기 2가 됩니다. 올라가면 i가 3이 되고요. 기존 거에다가 1 빼기 2에다가 이 i를 더해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냐면, 자, 두 번째 방법은 s라는 걸 이용했어요. s. 부호 변수였어요. 그죠? 얘가 s라는 애는 만약에 1이었다 칠게요. 내려가요. 그럼 이 s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 이 s는 음수가 되죠. 그죠? 내려갑니다. 반복을 하죠. 반복한다고 칠게요. 반복해서 s가 음수였는데 음수 1 곱하기 음수 1 하면 또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음수가 되고요. 이런 애들을 더해주면 돼요. 합계를 내면 돼요. 자, 알고리즘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면 i가 0이었고요. s는 음수 1이었고요. 그리고 h도 합계죠. 합계는 0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i가 1을 증가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호는요, 곱하기 음수 1을 합니다. 그럼 음수 1 곱하기 음수 1 했으니까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 합계를 구하죠. h는요, h 더하기 i 곱하기 s를 해버리면 i가 1이었고 s도 1이었어요. 그러면 0 더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선 양수 1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바로 물어보죠. i가 9보다 작니? 네,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i가 2가 됩니다. s는 기존에 1이었어요. 1이었는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부호는 음수가 돼버립니다. 음수 1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h는 현재 1이었는데 2 곱하기 음수 1, 2 곱하기 음수 1 하면 음수가 되죠. 그죠? 그러면 1 빼기 2가 되면서 반복할 때마다 계속 얘는 양수, 음수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문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인데 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번 홀수일 때는 또 더하고요. 짝수일 때는 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i라는 애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해서 만약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더하고요. 0이 아니면 빼고요. 그런 방법까지 있었어요. 한 3가지 정도를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고요. 자, 지금 하는 문제는 스위칭인데 분수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자, 이 문제예요. 자, 똑같죠? 그죠? 자,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빼기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있어요.
분자보다 1 큽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 분모를 또 볼게요. 분모를 보면 2, 그 다음 3, 그 다음 4. 계속 1씩 증가하고 있어요. 분자는요, 분모보다 1 작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1, 그 다음 2, 1씩 증가하고 있어요. 부호만 바뀌고 있어요. 부호만 바뀌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S는요, 계산 결과를 누적하기 위한 변수래요. 누적이라는 건 이 쭉 얘를 누적한다는 얘기죠. 그죠? 컴퓨터는 한 번에 못하죠? 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얘를 빼고, 그 다음 이거에다가 다시 얘를 더하고, 다시 얘를 빼고,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하는 겁니다. 자, K는요, 증가시키기 위한 변수래요. 증가. 분모도 증가하고 있고, 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보죠. SW,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래요. 부호를 판단한대요.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요렇게만 한번 보고요. 문제를 한번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볼게요. 잠시만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얘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제 풀이를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스위칭은 배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K에다 0을 줍니다. K에다 0을 주고요. S에다가 0을 줍니다. S는 누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부호에다가 0을 줍니다. 부호 변수. 양수를 주지 않고요. 양수 1, 음수 1. 아까랑 다른 방법이죠. 그죠? 부호에다가 일단 SW에다 0을 줬다고 칠게요. 자, K가 0이었는데 0하고 2를 더해서 1로 넣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자,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있어요. SW가 0이니? 네, 처음에 0이에요. SW가 0인 상태에서 내려오자마자 SW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0이냐? 참이에요. 참이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1로 갔어요. 네, 쭉 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누적하고 있어요. 뭔가하고 뭐하고 더하기 하고요. 요게 K가 있고요. 분자죠. 그죠? 분자고 분모가 있어요. 됐죠? 눈치채셨죠? 그죠? 자, 얘가 분자래요. 처음엔 이것까지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얘가 분자인데 얘가 K라는 거예요. K. K가 0이었는데요. 여기서 0에다가 1 증가해서 K가 1로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K는 분명히 1번의 답은 K일 겁니다. K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검산표를 그려봅니다. K가 K를 여기다 적을까요? K를 여기다 적을게요. 0이었고요. 누적은 나중에 적고요. SW가 0이었어요. 그리고 누적은 S입니다. S도 0이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이었어요. 자, 첫 번째 반복문을 만나게 됐어요. 자, K가 0이었던 K가 1 증가해서 1이 됐다고 쳐요. 물론 가다반입니다. 일단은요. 자, 1인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SW가 0이니 0입니다. 네, 참 방향으로 갑니다. 참 방향으로 가서 뭔지 모르는 거하고 더하기 1분의 뭔가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돼요. 얘가. 그럼 얘는요. 0이겠죠. 0이에요. 누적이니까요. 그죠? S는 누적시키는 건데 S가 0이었거든요. 0에다가 얘를 더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2분의 1을 더했을 겁니다. 그럼 S는 여기는 S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는 0이고요. 0에다가 2분의 1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요. 분자가 1이면 분모는 2예요. 다시 분자가 2가 되면 분모는 3이 돼요. 그죠? 분자보다 분모가 1 커요. 1 크니까 여긴 답이 K 플러스 1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됐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K 플러스 1이니까요. K 플러스 1이니까요. 2분의 1이 만들어졌다고 쳐요. 치고 내려와서 SW 부호에다가 1을 넣습니다. 자, 1을 넣고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K가 뭐보다 작니? 참 돼야 돼요. K는 현재 1인데 이 결과가 참이 돼야 됩니다. 일단 몰라요. 모르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K가 두 번째 반복문에서요. K가 2가 됩니다. 자, SW가 0이냐? 아니에요. SW에다 1 넣었었거든요. 그죠?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S는요. S는 기존 거 S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빼기를 하겠대요. 빼기 하는데 결과는요.
얘가 돼야 돼요. 얘가요. 빼기까지 부호를 만들어 줬어요. 그죠? 아, 그러면 일로 가면 더하고, 일로 가면 빼고, 한 번은 일로 가고, 한 번 일로 가고. 그죠? 한 번은 참방향, 거짓방향으로 갈 때마다 이쪽은 더하고요. 참은 더하고요. 거짓방향은 빼고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W가 되는 거네요. 됐죠? 자, 그럼 얘가 3분의 2가 돼야 돼요. 3분의 2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는 K가 갖고 있어요. 분모는 K, 그 2보다 1 크다 그랬어요. K보다 1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K 플러스 1 분의 K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줍니다. 자, 짐작은 가요. 짐작은 가는데 모른다 치죠. 모른다고 쳐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올라가게 됩니다. K가요. 세 번째 반복문입니다. K가 3이 됐어요. 자, 한 번 더 했고요. 한 번 여기서 더 했고요. 한 번 뺐습니다. 자,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더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더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SW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SW가 0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S가 여기서 0이었을 거예요. 또는요, 기존 거에다가 빼기 2를 했을 거예요. 왜? 여기서 1 줬었으니까 1 줬으니까 1 빼기 1 하면 0이 되잖아요. 그죠? 0을 그냥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기존의 1에다가 2를 뺐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긴 0이 됐어요. 됐죠? 여기서 0이 되고 올라간 거예요. K가 3이 됐어요. 3이 됐고요. SW가 0이니? 네, 0이에요. 이쪽으로 갑니다. S는 기존에 얘가 있었어요. 이거에다가 더하기 요식이죠. 그죠? 그러면 3, 4분의 3 더하게 됐어요. 그리고 SW는 1이 됩니다. 자, 맞나 안 맞나 이제 보러 갑니다. 자, 한 두 번 정도까지는 가답안인데 그 오답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정도씩은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K가 4가 됐다고 칩니다. 4가 됐습니다. 치는 게 아니고요. 자, 내려왔습니다. SW가 0이니? 아니에요. 1이거든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S는요, 기존에 있던 얘네입니다. 여기에다가 빼기 하고요. K가 4고요. K 더하기 1은 5입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빼기 5분의 4까지 완성이 착착착 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누가 뭐래도 정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요게 함정입니다. 요게 함정입니다. 자, 흔히 그냥 50을 쓰고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학원 애들은요. 자, 근데 끝까지 보죠.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K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올라가서 K가 49가 됐다라고 할게요. 49가 되고 일로 가든 일로 가든 뭐 일로 가겠죠. 일로 가서 기존 거에다가 50분의 49까지 하게 돼요. K가 49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50분의 49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자, SW에 1을 넣습니다. 자, 끝나야 돼요. 현재 K가 49죠. 그죠? 49. 여기다 50을 써버리면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서 51분의 50까지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49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스위칭 문제인데, 2017년 2월 달에 좀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전에 한번 그 홀수의 제곱 한번 그 기본 알고리즘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제곱 알고리즘에 스위칭이 추가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제곱 빼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30제곱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썸은 누적 변수,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는 변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누적이죠. 합계라고 보긴 좀 그렇다. 그죠? 그리고 P는 부호 변수라 그랬습니다. 부호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분기를 시키거나 P 곱하기 뭐 마이너스 1을 해서 부호를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N이라는 거는 증가 변수래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답항에는 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변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상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답이 한 가로에 두 개가 답이 되는 경우에는 좀 채점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문제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보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서 답안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습니까? 지난 그 기본 알고리즘에서는 제곱 변수가 따로 있었는데 제곱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보니까 이 제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또 다른 방식을 한번 해보죠. 정답을 유추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죠. 이게 한 번에 구해줄 수 없다 그랬죠? 한 번에 구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기초 잡을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n이라는 게 있고 합계니까 sum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p라는 게 있어요. p가 부호라 그랬는데 p가 있습니다. p의 사용법은 좀 나중에 보고요. 일단 n이라는 애가 1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sum은 1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n이라는 애가 이제 2로 변경이 되면 얘는 1의 제곱에다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sum에다가 빼기 n의 제곱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n이라는 애가 3이 되죠. 자, 1부터 2까지 1 증가했습니다. 2부터 1 증가해서 3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n은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게 n이겠구나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n이라는 애가 3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자기 거 썸에다가 1제곱 빼기 2제곱 썸에다가 이 n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 식 자체는 썸에다가 더하기 n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식 자체가 두 가지 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얘, 그 다음에는 얘, 그 다음에는 얘 이런 식으로 교차될 수밖에 없는데 식 자체가 하나로 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p라는 이 부호 변수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정답은 sum은 sum 플러스 가로 한 다음에 곱하기 하고 n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얘 빼기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어떨 때는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는 p일 수밖에 없죠. p가 플러스 1 여기 아니고요. p가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교차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게 되죠. 자, 어떤 값인지 몰라요. 어떤 값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n이 0이에요. n이 0이고요. sum은 0입니다. p는 어떤 값인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보죠. n은 0에서 1을 더했기 때문에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p 곱하기 n의 제곱. 그래서 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sum은 sum 플러스 p 곱하기 n의 제곱이라고 했거든요.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p라는 애가 뭐가 돼야 얘가 1의 제곱이 되죠? 당연히 1이 돼야 되잖아요. p가. 그죠? 그러니까 p는 초기값이 1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p가 여기서 1이었다라는 거죠. 얘가 아니고 1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sum은 sum이 0이었거든요. sum 플러스 p 곱하기 n의 제곱이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p는 그 다음에 뭔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p는 기존에 1이었거든요. 1인데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냥 올려보낼까요? 일단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만나보죠, 얘가. 자, n이 1이었는데 2로 바뀝니다. 1 증가해서. sum은 기존의 자기 거에다가 플러스 p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로 변경되게 하는 게 맞죠. 그런 다음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또 플러스 1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양수 1이 되고 음수 1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스위칭 할 때 두 번 정도 풀어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럼 얘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p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n도 정답이고요. 1도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린 얘만 찾으면 돼요. 잘 찾아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가 10점짜리란 말이에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30까지 해야 되는데 얘가 29라고 칠게요. 29면 29의 제곱까지 하겠죠. 적을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29의 제곱까지 우린 처리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누적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30제곱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려보내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29를 써도 안 되고요. 30을 써도 안 돼요. 30을 쓰게 되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죠? 자, 일단 우린 29예요. 29니까 올려보냅니다. 아, 30 써도 되는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29라 그랬으니까 29의 제곱, 29가 할통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가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30의 제곱까지 더하게 되겠네요. 빼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누적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n이 현재 몇인데? 30인 상태예요. 이제 올라갈 필요가 없죠? 올라가면 31이 되는데, 그래서 30이 정답이 되겠네요. 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답을 적어볼게요. 1번에 1이고요. 2번에 n이고요. 3번에는 p입니다. 네, 4번에는 마이너스 1이고요. 5번에는 3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위측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다음에 조금 쉽다라고 할 수는 없고 수열 문제이긴 한데 뭐 지금까지 배운 실력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문제를 추가해 봤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풀어보시고 또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볼게요. 77 곱하기 1이고요. 더하기 76 곱하기 2입니다. 네, 더하기. 네, 계속 75 곱하기 3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는요. 77부터 1씩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1씩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는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1씩 증가하고 있어요.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사용된 변수가요. 이 변수는 왜 안 써지지? 잠시만요. 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변수 한번 볼게요. 변수가 p는 1을 증가하고 있대요. 자, 1을 증가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게 증가하고 있어요. 1, 2, 3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q는요. 1을 감소하고 있대요. 1 감소하는 변수가 q입니다. 그러면 77부터 1씩 감소하고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숫자네요. 그죠? 그리고요. m이라는 애는 각 항의 계산 결과 변수래요. 그리고 얘는 h는요. 합계 변수래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합계라고 하죠. 그럼 그 다음엔 여기까지가 합계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m이라는 애라는 말이 돼요. 자,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77 곱하기 1이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얘가 h가 될 겁니다. 이 h에다가 얘를 더했어요. 요게 m이라는 거죠. h에다가 m을 더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m이라는 애는 1씩 감소하고 있는 m이라는 애는 1씩 감소하고 있는 애와 1씩 증가하고 있는 애를 곱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h라는 애는 기존 자기 거에다가 m이라는 애를 누적하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됐죠? 자, 얘를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해서요. q가 1 감소하고 있고요. p는 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이라는 애는 각 항이래요. 각 항. 그리고 h라는 애는요. 누적하는 거죠. 그죠? 그럼 q가 1 감소하는 거라서 77이었을 거예요. 그죠? p는요. 1 증가하는데요. 그죠? 1이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77 곱하기 왜 이렇게 좁게 했지? 1입니다. 합은요. 77 곱하기 1입니다. 자, 그리고 q는 77에서 1 감소한대요. 1 감소하게 돼요. 얘는 1 증가하게 됩니다. m은요. 76에다가 2를 곱하게 돼요. h는 기존의 자기 거에다가 m을 더하게 됩니다. 수열이 참 쉽죠. 그죠? 수열 문제가 정말 쉽습니다. 문제 자체가 답이거든요. 자, 얘는 그러면 1 감소해요. 빼기 1을 해서 75가 됩니다. 그럼 q는 자기 거에다가 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p는요. 2였던 애가 3으로 1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p는 1 증가하고 있어요. m은요. 얘랑 얘를 곱하고 있어요. 75 곱하기 3. 그럼 m이라는 애는
Q에다가 P를 곱해주고 있어요. 합은요, 기존의 자기 거에다가 자기 거, 합이죠. 그죠? 자기 거는 합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얘를 더하고 있어요. 75 곱하기 3 얘를, 이 항목 얘를 더하고 있어요. 그럼 H는요, H에다가 더하기 M을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Q를 정하든, Q를 가지고 하든, P를 가지고 하든 할 수 있어요. P가 언제까지 해요? 1씩 증가하는데 77까지 증가하고 있네요. P가 77보다 작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Q가 1까지 가고 있어요. Q가 1보다 뭐 크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달라요. 알고리즘은 좀 다릅니다. 자, 알고리즘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자, 알고리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문제를 간단히 적었고요. 검산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풀어보시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Q가 감소하고 있는데 Q에다가 지금 초기값을 주지 않았어요. Q에 초기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당황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H가 0이래요. 초기값이 0입니다. 자, P가 1 증가하는 게 0입니다. M도 0입니다. 자, 그런데요. Q에다가 지금 초기값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줬어요. 뭘 줬어야 되는데요? 78이라는 걸 줬었어야 돼요. 그죠? 78을 주고 1씩 감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죠? 자, 요게 이제 함정입니다. 자, P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반복문을 만났습니다. 자, 1번 반복이에요. 자, 0에다가 1 더해서 P가 1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P겠네요. P가 1 증가했습니다. Q는요,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77이 됐을 거예요. 감소했을 거예요. 감소했을 겁니다. 78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이렇게 답은 아닙니다. 자, 요건 일단 아니에요. 자, 요건 일단 뺄게요. 요건 아닙니다. 자, 내려왔다 칠게요. Q하고 P를 곱했습니다. Q하고 P를 곱하면 77 곱하기 1이죠. 그죠? 자, 요게 M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M이에요. 쉽게 풀 수 있는 것들도 있네요. 자, 그럼 77 곱하기 1이었을 거예요. 됐고, 합은요, 이거에다가 얘를 더해야 돼요. 누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N은 H가 됩니다. 네, 됐죠? 아직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P가 두 번째 반복입니다. 얘는 77 곱하기 1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반복입니다. P가 2가 됩니다. 맞죠? Q는요, 76이 돼야 돼요. 78에서 1 빼서 77이 됐어요. 그랬다면 Q 빼기 1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얘가 1일 때 77이 만들어졌고요. 얘가 2일 때 76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 내려갑니다. 76 곱하기 2를 했어요. M이 76 곱하기 2입니다. 자, 이 상태로 내려왔어요. H의 기존에 자기 게 있었어요. 77 곱하기 1이 있었고요. 더하기 M을 더하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P가 세 번째 반복에서는 1 증가해서 3입니다. 정답이네요. 정답이에요. 자, 얘가 3이 됐을 때 얘는 75가 돼야 돼요. 됐죠? Q의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P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M은요. 75 곱하기 3이 됐어요. 그리고 합은요. 기존의 자기 거에다가 누적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M을 더해서 75 곱하기 3. 아, 잘 만들어졌어요. 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 P가 1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P하고 1을 비교한다고 할까요? 1 증가하네요. 증가하는 거니까 P가 77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P가 77하고 비교 한번 할게요. 자, P가 여기서 76이었어요. 76이고요. 얘는 아마 2였을 거예요. Q는요. 그리고 얘는 만들어졌겠죠. 그죠? 76 곱하기 2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77 곱하기 2를 하진 않았어요.
현재 P가 76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76인 상태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그럼 P가 77이 됩니다. 77이 되고 얘는 이제 1이 돼야 돼요. P가 77이면 Q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1 곱하기 77까지 만들어지고요. 거기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P가 77인 상태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 P가 77보다 작냐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또는요, Q가 Q하고 2라고 비교할까요? 1보다 크냐?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Q가 여기서 2가 됐을 거예요. 얘가 76이라면 얘 2가 되고요. 했을 겁니다. 2 곱하기 76까지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1 곱하기 77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Q가 1로 감소가 되고 2였던 애가 1로 감소가 되고 처리하고 나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겁니다. 요게. 자, 다시 한번 좀 지우고 분석한 거는 좀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P였어요. P. Q는 정답을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분명히 일시 감소하고 있지만 Q에 대한 어떤 초기 값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없었고요. 여기가 M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H였고요. 여기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P가 77보다 작니라는 거하고 Q가 1보다 크니라는 이 두 가지 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Q를 한번 이제 찾아봐야 돼요. 자, P가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P가 1일 때 77이에요. P가 1일 때 77이 되게 만드는 식을 찾아야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기 거에다가 76을 더하는 방법도 있고요. 78에다가 P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얘가 P가 2가 됐을 때에는 76이 돼야 되는데 P 더하기 76을 써버리게 되면 얘가 P가 현재 얘가 되기 때문에 Q는 76이 되지 않고 78이 돼버리는 오류가 생겨버리죠. 근데 78에다 P를 빼버리면 78 빼기 P를 했기 때문에 얘는 76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3을 넣게 되면 이거 안 하고요. 자, 3은 78에다가 3을 빼면 75가 만들어지죠. 됐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78에다가 P를 빼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유형의 문제, 요렇게 내가 계산식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답항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답안 작성 표가 있죠. 여기다가 직접 1번에다가 1번의 답을 검은색 볼펜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78 빼기 P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객관식일 때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정답이 하나만 나올 수 있도록 변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를 씌우거나 여기에 가로를 씌우는 이런 방식의 문제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보까지는 보여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문제랑 답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경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변경되더라도 풀 수 있도록, 낚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번에 P, 2번에 78 빼기 P고요. 3번에는 M이고요. 네, 4번에는 H가 되고요. 5번에는 답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P가 77보다 작니 또는 Q가 1보다 크니 두 가지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맞으셨나요? 다 맞으셨다면 정말 실력이 향상되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